X세대와 Y세대를 넘어 이제는 Z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와의 큰 차이를 보이는 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Z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Z세대 얘기도 나눴지만 최근에 인코노미스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뭔가 생소하거든요. 네. 인코노미스트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인코노미스트, 사람인,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네. 합쳐서 인코노미스트라고 하게 되고요.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G세대, 마지막 G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전의 밀레니엄 세대와 또 비교가 되어지는 가장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실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고요. 예. 또 요즘에 유행어로 보면 이게 손절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끊겠다, 뭐 이런 경제적인 규칙을 좀 강조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저나 오세훈 앵커가 밀레니엄 세대라면 Z세대는 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Z처럼 네. 90년대 마지막,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지막 세대를 뜻하는데요. 네. Z세대의 특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Z세대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축약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조어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예. 첫 번째로 뭐 이들은 이제 알아두면 쓸모없는 신기한 잡학 지식, 알쓸신잡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팩트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식한 세대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주 무한대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대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이 세대가 실존주의 세대라고 하는데요. 예. 싫은 것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싫다고 의미입니다. 합성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싫으면 싫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세대인 네.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개꿀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제품을 선택을 할 때 그냥 가성비라든지 브랜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나 시간, 뭐 트렌드, 순간의 어떤 즐거움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이런 어떤 똑똑한 세대입니다. 아마도 유사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차분하게 요즘 세대 신조어를 말씀해 주시니까 좀 재밌기도 한데요. 네. 자, 이런 세대들은 확실히 과거 세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Z세대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심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기성세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밀레니엄 세대인 앵커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성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성세대는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사귀면서 어떤 우정이나 연대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해 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이런 Z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은 뭐 온라인으로 언제든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언제든 맺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그거를 뭐 손절하거나 또는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근데 뭐 기성세대 중에서도 온라인 더 편하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런 Z세대의 확연한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네,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먼저 최근에 어떤 자료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취업정보업체 진학사에서 2000년생 142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온라인 설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한다라면 가장 편한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네네. 1위로는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 메신저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 네.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전화 통화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사실 비교를 해보면 네. 온라인 세대가 6대 4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이런 결과들을 보이게 됐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Z 세대들은 온라인에서의 어떤 대화나 소통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오프라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쉽고 편한 온라인을 선택을 하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같이 이렇게 네. 맞물려서 점점 더 온라인으로서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또
또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그 실리를 지금 네. 어떤 Z세대가 실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취직도 어렵고 사실 취직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미래가 뭐 암울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 때문에도 더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Z세대로 하여금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리를 선택하게 만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영향이다. 예, 그런 이유들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런 Z세대가 가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직접 어떤 희망을 위한 행진,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 이런 어떤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위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이 10대, 20대들이 미래의 그들 기업들의 어떤 고객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이런 Z세대의 어떤 수용 네.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예는 뭐 국내에서 있는 그 고등 래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고등 래퍼라고 하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전에 어떤 힙합은 좀 지나치게 좀 자기 과시적이고 욕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면 고등 래퍼는 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들만의 목소리로 그들만의 철학을 담아서 그들만의 색깔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네.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에 Z세대가 계속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기성세대와 청소년, Z세대와의 갈등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성세대와 Z세대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아마 뭐 양쪽 다 기성세대와 그다음에 이제 Z세대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기성세대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그 Z세대에게 지나치게 좀 공격적이고 사적인 질문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취직했니?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옛날엔 말이야, 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말이야. 얘기하는 예. 많이 이런 들어본 것들은 전형적인 꼰대의 말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게 일방적으로 따지거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말투를 좀 줄이고 좀 귀 기울여서 듣는 경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뭐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공감하는 이런 태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죠. 예. 기성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좀 권위적인 태도는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Z세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Z세대는 뭐 사실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유사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모든 어른들은 꼰대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조금씩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령 뭐 윗 어른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루 5분 정도씩 뭐 이야기해보기 이런 걸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Z세대 젊은이지만 앞으로는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가 바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어떤 대화나 소통의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제가 뭐 후배고 막내일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고 후배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꼰대가 나 때는 되고 이랬어. 있군요. 아주 안 좋죠.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희도 기성세대가 될 테니까 네. 그 새로운 신기성세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